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 수업 시간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정혜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실제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증권사에서 일을 하는 애널리스트고, 저는 이제 건설회사를 분석하고 부동산 시장을 또 분석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같이 만나 뵙고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경청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이런 거 좀 듣고 싶다, 이런 거 좀 있으셨어요? 아직도 우리 나이 때, 저 이제 40대거든요. 82년생인데. 정말요? 네. 그렇게 안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직도 우리 때 부동산에 희망이 있는가? 라는 것도 이제 막 끝났다고 막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만약에 사야 되는지, 하물며 집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아니면 사면 좋은지,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궁금하기도 하고, 경매를 또 배워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사실. 진짜 이게 수업이 길어지겠는데요? 말씀하신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는데, 네. 이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또 이게 부동산을 내 집 마련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사실 지금 내 집 마련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 시간이니까 그냥 몸풀이로 제가 용어 한두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용어요? 네. 그냥 사람들이 이 용어는 다 알겠지 해도 많이 접하는데도 잘 모르는 용어들이 좀 있어요. 용적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용적률이 뭡니까? 살고 있는 곳에 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용적률과 그리고 비교되는 게 있어요. 건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좀 그냥 들어보시긴 했죠. 한 번씩은. 용적률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건폐율이라는 게 이제 비슷한 용어로 쓰이는데, 사실 이런 모르는 단어를 볼 때는 뭐냐면 이 한 글자 한 글자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냥 이게 해석이 딱 돼요. 용어는 뭐냐면 얼굴 용자입니다. 얼굴이에요. 그리고 적은 뭐냐면 쌓을 적이에요. 네. 쌓다. 그래서 왜 우리 적금 들다 할 때 적자가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얼굴을 쌓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기 땅이 있잖아요. 아. 땅이 있으면 건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2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럼 요 얼굴, 면적, 요거의 합계예요. 요 합계가 이 땅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느냐. 건폐율은, 네. 건은 뭐냐면 건물이에요, 건물. 그죠? 네. 폐는 뭐냐면 덮을 폐예요. 덮다. 땅을 이 건물이 얼마나 덮고 있느냐. 제가 3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네. 3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각 층마다 한 60평씩 된다고 합니다. 60평이에요. 근데 그 땅이 100평짜리 땅이에요. 네. 그럼 이거의 용적률은 몇 프로입니까? 3층이니까. 얼굴의 합계는 얼마예요? 몇 평이에요? 학교 180. 그렇죠. 180. 네. 180. 그럼 180평이 100평에서 차지하는 게 몇 프로예요? 100분의 180이니까 180%잖아요. 네. 여기 곱하기 100이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용적률이 180%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네. 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건폐율은 뭐냐면 이 바닥 면적만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의 경우에 건폐율이 몇 프로예요? 60. 훌륭하세요. 네. 훌륭하세요. 네. 이해하셨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는 최근에 왜 이게 가장 큰 이슈냐면 재건축 때문이에요. 재건축은 쉽게 말해서 내가 살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를 없애서 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헌집 주면 헌집 없애면 새 집 많이 짓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용적률의 상한선이 300%입니다. 그러니까 땅 면적에 예를 들어서 300%까지 못 올려요. 근데 최근에 보면 최대 500%까지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수익성이 되게 좋아지죠. 그쵸. 네. 그런 차원에서 용적률이 어떻게, 뭐랄까요.
관리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재건축 조합원들이나 재건축에 뭐 투자하거나 사시는 분들은 용적률에 되게 민감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오래된 집을 없애고 새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내가 들어가는 돈이 새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 적게 드니까. 네네. 그래서 용적률이 최근에 계속 올려주려고 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좀 친숙해 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되게 쉬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용어예요. 결국엔 이제 저희가 몇 평을 분양받아 뭐 예를 들어서 뭐 크기가 얼마나 돼 이런 이제 면적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이렇게 혼동되는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겠어요. 분양 면적이 당연히 있겠고, 네. 서비스 면적?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면적은 이게 크게 4가지 정도로 들어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면적은 요게 따로 개념이 있어요. 서비스 면적. 그래서 분양 면적은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는 전체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용 면적은 뭐냐면 쓸 수 있는 면적. 네. 내가 전용해서. 그래서 뭐냐면 방, 거실, 주방, 그죠? 이런 게 되겠죠. 네. 그죠? 욕실, 네. 욕실 이런 거. 그 다음에 공용 면적은 뭐가 있습니까? 복도.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기타 공용 면적은 뭐가 있을까요? 뭐 양로원. 요즘에는 다 아파트 단지마다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는 법상으로는 주차장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같이 뭐 놀이터 대표적으로 놀이터 이런 게 있죠. 여기서 분양 면적은 요 2가지를 합한 걸 얘기해요. 네. 그래서 분양 면적을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한 걸 얘기하고, 그리고 기타 공용 면적까지 합쳐서는 사실은 이거를 계약 면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에서. 아, 오피스텔에서요? 네. 그래서 오피스텔에서는 뭐냐면 이거 전체 3가지를 합쳐서.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은 면적을 볼 때, 내가 계약이나 분양 면적이 생각보다 컸는데 왜 이렇게 집이 조그맣지? 이게 포함됐기 때문이에요. 아, 네. 네네네. 그래서 이런 구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분양받으시는 아파트, 네. 계약하시는 아파트가 얼마나 크기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감안해야겠다. 이런 거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어떤 아파트인데 85제곱미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전용 면적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85제곱미터는 보통 분양 면적이 뭐 30평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30평이 아니잖아요. 이게 3제곱미터로 나누면. 왜냐면 평당 3.3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한 27 정도 나오겠죠. 원래 27, 근데 왜 27평이라고 안 해? 평수로 할 때는 분양 면적으로 해서 공용 면적까지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